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주위에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절염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어떤 종류가 있고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오랜만에.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유, 그렇죠. 잘 지내셨나요? 아유, 저요? 네. 저 매주 방송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입 좀 풀고 시작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 좀 풀리는데. 어떻게 긴장이 좀 풀리셨나요? 네, 풀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궁금한 게 오늘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잖아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관절염 중에서도 이제 크게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절염에도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대표적이고요. 이 외에도 통풍 관절염, 외상성 관절염, 화농성 관절염 이렇게 발생 기전에 따라서 다른 관절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일타 강사님 포스가 느껴지긴 하는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네. 이 두 가지 정말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사실 많이 들어만 봤지 어떤 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우리 일타 강사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퇴행성 관절염은 그 점진적인 관절 연골의 소실로 인한 2차적인 변화와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이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활막에서 시작되는 원인 미상의 전신성 염증성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 퇴행성, 류마티스 네. 이 둘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한마디로 콕 집어서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운데요. 우선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노화 현상과 연관성 유무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화 현상이요? 네네네. 그렇다면 선생님, 이 발병 원인을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네. 없는 거겠죠?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전적, 환경적, 면역학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면역 체계의 교란이 발생하게 되고 요거 때문에 이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은 과거에는 이제 단순 노화 현상으로만 치부했다면 현재는 노화 현상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또한 비만이나 유전, 외상 등과 같은 선행 인자가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대부분은 퇴행성 관절염은 이 무릎에, 네.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에 생긴다고 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이게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손가락 관절에도 주로 생기긴 하지만 대부분 큰 관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릎, 고관절, 어깨 같은 큰 관절에 한쪽에만 생긴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작은 관절을 침범한다고 되어 있고 손가락, 발가락 관절 또는 손목 관절 같은 데 호발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주로 대칭적으로 왼쪽, 오른쪽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으로 네, 하는 네, 네. 경우가 많군요. 네. 그렇다면 이 환자의 연령 분포는 네. 다양할까요? 그렇죠.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 보통은 45세 이상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75세 이상 환자들에서 한 10명 중에서 8명에서는 발견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보통 30에서 50대에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0에서 50대면 네. 저에게도 남일이 아니긴 하는데요. 근데 이 관절염은 여성 환자 비율이 조금 더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걸까요? 퇴행성은 55세 이하에서는 남녀 발생 비율이 거의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여성에서 더 호발합니다. 그리고 관절에 따라서 발생 빈도 차이가 있는데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서 더 호발하고 슬관절이나 수부 같은 경우에서는 여성에서 더 호발합니다. 그렇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남녀 비율이 1대3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류마티스 관절염 발생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 그렇다면 이 증상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절 통증, 그리고 뼈의 돌출, 그리고 O자형 다리, 네,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관절 강직과 통증, 그리고 전신 피로감, 입마름, 안구 건조, 폐렴, 심막염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진행 단계인 건가요? 이건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단계고요. 제일 왼쪽이 1기,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단계가 점점 더 진행하고 있는 엑스레이고요. 네, 1기, 2기, 3기, 4기가 되겠습니다. 4기가 제일 안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오, 이 뼈가 점점 더 어긋나기 시작하네요. 네. 1기부터 이제 4기로 갈수록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골극이라고 하면 불필요한 뼈가 자라는 걸 골극이라고 하는데, 네. 4기로 갈수록 골극이 이제 더 뚜렷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연골하 경화라고 해서 이제 연골이 다 소실되게 되면 뼈를 우리 몸에서 두껍게 보상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제 연골 밑에 뼈가 두꺼워져서 엑스레이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걸 연골하 경화라고 하는데, 4기로 갈수록 더 뚜렷해지는 소견이 관찰이 되고, 그리고 4기로 갈수록 변형이 더 현저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사진은 어떤 걸까요? 이건 관절경 소견인데 왼쪽이 정상 소견이고요. 네. 우측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게 색이 많이 좀 달라졌는데. 네, 관절이 다 네. 소실된 소견이죠. 네. 이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엑스레이인데요. 네. 왼쪽이 무릎 사진이고 오른쪽이 손가락 사진입니다. 아, 퇴행성 관절염에 비해서 관절 자체가 심하게 망가지고 현저한 변형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관절이 많이 꺾여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이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경 소견인데요. 좌측 사진에 비해서 네. 우측 사진에서 혈관이 뚜렷하게 보이고 육모화되고, 그리고 염증에 의해서 두꺼워진 활막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관절염이 그냥 저희가 아는 것보다 네. 안으로 엑스레이로 보니까 더 자세히 보이고 뭔가 더 변형됐다는 게 확실히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절 변형이 생기잖아요. 이게 초기부터 진행이 될까요? 초기부터 생기진 않습니다. 상당히 진행된 단계까지 가야 이제 관절 변형이 생기는데요. 관절 변형이 생기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진단을 해서 빠르게 항류마티스 약제를 쓰는 게 관절 변형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절 변형은 치료로도 개선이 될까요?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교정도 가능한데요. 이제 변형 자체를 교정한다는 개념보다 이제 망가진 관절을 인공관절로 다시 교체를 해서 그 수술적인 치료 과정을 거치고 나면 변형이 교정이 됩니다. 그래도 교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하네요. 네. 네. 그렇다면 치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둘 다 처음부터 수술을 하진 않고요. 일단 보존적 치료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부터 말씀드리면 생활 방식 변화, 그리고 운동 및 활동량의 조절, 그리고 체중 조절 등을 통해서 이제 관절에 가해진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운동요법,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에도 반응이 없거나 변형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이제 지장을 받을 정도의 불편감이 느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 수술적 치료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뭐 관절경 수술도 있고, 이제 절골술,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 줄기세포 치료, 이런 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그리고 부신피질 호르몬제, 그리고 항류마티스 약제가 1차 약제로 이제 보통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이 외에도 2차 약제로 면역체계 조절제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요법이 일반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나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관절염을 방치할 경우 네. 합병증을 초래해 볼 수도 있을까요? 이제 방치하게 되면 두 관절염 모두
진행이 가속화되겠죠.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진단해서 빨리 치료를 시작을 해야 관절이 망가지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 관절염이 완치됐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관절염도 완치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평생 관리해야 되는 게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수술 여부를 막론하고 평생 동안 체중 관리나 생활 습관 교정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관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관해라고 하는 것은 관련된 증상과 징후가 없는 경우를 이제 관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네. 이게 정말 슬픈 얘기네. 평생 숙제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관절염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관절염의 종류는 무엇이 있었죠?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대표적인 관절염 질환입니다. 이 발생 부위와 원인, 치료 방법 등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원인은 노화, 비만, 유전, 외상 등이 있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면역 체계 이상으로 발생을 하고 유전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큰 관절, 무릎, 어깨, 고관절 등을 침범을 하고 주로 한쪽 관절에만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작은 관절, 손가락, 발가락, 손목 같은 관절을 침범을 하고 보통 양쪽 관절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증상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통증, 뼈 돌출, O자형 다리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 피로감, 그리고 관절 강직, 통증, 체중 감소, 미열, 안구 건조, 입마름, 폐렴, 심막염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두 관절염 다 보존적으로 먼저 치료를 해보고 그게 여의치가 않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항류마티스 약물 치료,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제제 이렇게 약물 치료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보고요. 그래도 관절 변형이 너무 심하고 일상생활 지장받을 정도가 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일타 강사님께서 또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절염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병입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빠르게 대처해서 극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오늘도 관절 관절 지키세요. 지키세요. 오,